첫 번째 할 일, 눈썹 문신하기. 항암을 하면 탈모 부작용이 생기는데 눈썹까지 빠질 거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급하게 눈썹 문신을 예약했다. 생각하신 디자인 있으세요? 전부 다 밀어주세요. 네, 여기 누우세요. 까꿍. 이렇게 내 모양이 남아있네요. 네, 모양이 지금 좀 여기 지금 남아있는 부분만 색소가 안 빠지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항암을 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를 내서 하는 문신은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까꿍. 두 번째 할 일, 긴 머리 사진 찍기. 곧 머리카락이 빠질 거란 소식에 붙어있는 머리카락과 마지막 사진을 찍기로 했다. 세 번째 할 일, 쇼컷. 출산 후 탈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걸어만 다녀도 빠지던 머리카락들. 결국 혼자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고 내 손으로 머리카락을 보내줬다. 네 번째 할 일, 가발 준비하기. 한여름에 모자에 가발까지 쓰려니 너무 더워 결국 한두 번만 써보고 쓰지 못했다. 다섯 번째 할 일, 스케일링 충치 치료. 항암에 들어가면 점막세포와 잇몸이 약해져 함부로 충치 치료와 스케일링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항암 전에 치과는 꼭 들려야 한다. 여섯 번째 할 일, 암카페 가입하기. 암 진단을 받은 후 충격을 안고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암카페다. 암 환자의 마음은 암 환자가 가장 잘한다고 했다. 하지만 암카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할 일, 암 공부하기. 암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 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 책을 구입했다. 이때만 해도 암 진단 충격으로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내 생각보다 암 환자가 많았고 정보와 가이드가 잘 정리되어 있어 조금씩 불안함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암 환자도 환자지만 하루아침에 암 환자 가족이 생긴 간병인들의 마음까지 생각해주는 따뜻한 영상들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 여덟 번째 할 일, 날 음식 먹기. 항암 전 마지막으로 초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항암 중엔 감염에 취약해지므로 날 음식은 위험하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식이요법을 실천해야 할 때가 왔다. 아홉 번째 할 일, 알바와 직책 중단하기. 독박 육아 3년을 하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과자값을 벌러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다. 큰돈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갑자기 암에 걸려 알바를 그만뒀다. 어린이집에도 나의 상태를 알려드렸다. 열 번째 할 일, 가족에게 알리기.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엄마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이 아팠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11번째 할 일, 냉장고 정리, 대청소. 냉동실에 있던 튀김, 감미료가 들어간 조미료 등 몸에 좋지 않은 건 전부 버렸다. 항암 중에 청소를 했다간 다음날 몸져 누울 수도 있다. 12번째 할 일, 가족에게 편지 쓰기. 갑자기 독박 육아를 하게 된 남편과 하루아침에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된 딸 걱정에 눈물이 마를 새 없었다. 13번째 할 일, 친구 만나기. 차일피일 미루던 친구와의 만남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나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지인들에게
너무 고마웠다. 14번째 할 일, 딸과 데이트. 하나, 둘, 셋. 엉망이 응가가 있네. 열다섯 번째 할 일, 영유아 검진.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더 이상을 바라기보다 기본에 충실히 하며 지내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16번째 할 일, 보험 특약 확인하기. 광고에서나 보던 암 진단금을 받게 되었고 큰돈이었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불안해하지 않기. 1년 넘게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년 전에 이분이 혈액암 판정을 받았었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신지 궁금한데요. 암 환자에게 불안함은 금세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고인이 된 환우에 대한 소식은 애써 찾아보지 않는다.